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금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6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는 생각입니다. 네.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내 탓이라더니 지금 정치권이 딱 그 모습입니다.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뛴 이유를 놓고선 내 탓, 네 탓 공방이 한창입니다. 험한 말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 핫 이슈 출발합니다. 취업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안 산적하죠? 국회에선 막말에 내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원작자로 통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런데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보겠습니다. 막 오른 정기국회, 벼르는 야, 지켜야 하는 정부 여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면서요, 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딱 하루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보시죠. 일단 자유한국당의 윤한홍 의원, 총리, 집값 많이 올라 좋으시겠다. 이낙연 총리, 그 얘기를 듣고선 비아냥거리지 마시라. 분위기가 좀 싸하네요. 자, 김무성 의원, 소득주도 성장,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이낙연, 소득주도 성장, 가계소득 늘릴 거다. 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경제라인 경질 요청할 건가?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대통령께서 살피고 계시다. 김태흠 의원, 판문점 선언 비용 안 밝혀 사기꾼 정부! 이러니까 남북관계 변동성 때문에 추계가 불가능하다. 이해 좀 해주셨으면 이런 말이죠. 촛불혁명 총리 답변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 자, 이낙연 총리는요. 거친 표현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청와대 십상시가 누군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낙연 총리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네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공방. 그리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요. 현 정부의 무능이 경제 위기,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박영선 의원이 나섰습니다. MB 17번, 박근혜 13번의 부동산 완화 정책이 있었다. 최경환 3번의 금리 압박이야말로 정책 범죄다. 아까 금리를 내렸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낙연 총리 너무 시달렸나? 오늘 하루 연가를 냈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중간중간에 약을 먹으면서 답변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대책 효과 거두려면 세제 개편 입법 최선 다해야. 그러니까 법안 통과 좀 빨리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요. 부동산 대책은 세금 폭탄, 국회 통과 쉽지 않을 걸 이런 반응입니다. 자, 종부세 원작자로 통하는 김병준 위원장.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때도 안 됐는데 완벽한 실패인데 이번엔 될까요? 이런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주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인위적 금리 인하 기억하시죠? 네. 최경환 부총리 등장 이후에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서 한국은행을 압박해서 급격한 인위적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014년 8월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 원의 돈이 더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1,100조가 넘는 것입니다. 대부분 풀린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갔죠. 이 시중 유동자금 이 문제는 바로
부동산 급등의 주범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금리 실책에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건 다 옳다는 환상에 빠진 최악의 내로남불 정부입니다. 총리께서 자택 강남에 있죠? 네, 벌써 한 3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수억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예. 전용 면적 25.7평짜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게 비아냥 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신데 과연 제대로 대책이 나오겠나? 국토부 그런 생각을 장관은 하겠습니다. 자기 집도 별로 안 가져본 사람이고 서울에 집이 없을 겁니다. 네. 이낙연 총리 지금 바로 보니까 목소리가 확실히 잠겼군요. 그날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약을 계속 보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국회는 지금 내탓 공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시각을. 그리고 부동산 대책 놓고 갑론을박 대단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미리 좀 드렸는데 강기정 전 의원부터 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집값 문제나 예. 부동산 문제는 지금 LTV 즉 주택담보대출 예. 문제라든가 금리 문제인 것 예, 같습니다. 예. 우리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예. 이 유동성이 많다. 예. 이거에 대해서 MB 정부 때는 13번, 그다음에 예. 박근혜 정부 때 17번, 박근혜 예. 정부 때 13번 예, 예. 부동산 정책을 밝혔는데 대부분 예.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9.13 문재인 대통령 때 8번째, 예, 9번째 밝히는 예. 여기에서는 살 사람만, 실수요자만 집 사라. 예. 집 두 채, 세 채 갖는 거 예. 용납 못 하겠다.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과연 이 LTV나 금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전 정부의 책임이다, 예.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예.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박근혜 정부다, 이명박 정부다 예. 책임을 떠나서 예. 지금이야말로 이 주택담보대출 문제라든가 예. 금리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건데 주택담보대출이야 이제 아주 강하게 예. 뭐 집 한 채 있는 사람 외에는 담보대출 안 해주겠다. 그렇게 어제 이제 발표했고요. 예, 예. 금리 문제는 예. 박영선 우리 의원은 금리를 인상할 때가 됐지 않냐. 예, 예. 그래서 유동성을 예, 예.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 저거 금리 인상하면 지금 가계부채 1,000조 이상 되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런 고민 때문에 이러기도 못하고 저러기도 그 못하고. 가계부채 있는. 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금리 인상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예. 때문에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국회에서 벌어지는 내탓 공방에 대한 시각을 질문 드렸는데 진지한 경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방금 화면 봤지만 사실 저 화면이 국회 대정부 질문의 정치 분야거든요.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정치 분야가 아니라 경제 정책 분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강기정 전 의원께서도 경제 얘기를 진지하게 해주셨는데 확실히 저희 방송이 수준이 높습니다. 질문을 어떤 걸 해도 진지한 답변이 나옵니다. 안 우시네요. 저만 우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태근 전 의원님. 아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예요. 예. 그게 정치의 핵심인데 예. 박영선 의원의 질문은 정말 우문이었고 오늘 화면에 안 나왔습니다만 이낙연 총리의 답도 아주 우답이었고요. 예. 또 오늘 같이 화면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한국은행 부총재 윤면식 부총재가 했던 답이 정답인데 예. 아니 국회의원이 왜 총리한테 금리를 물어봐요. 원래 정부는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금리는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그렇죠. 부동산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했던 서민 가게부터 예, 예. 시작해서 뭐 투자, 성장 이걸 다 고려해서 예. 독립적으로 만들라고 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최경환 의원 얘기를 하면서 예. 압박을 했으니까 이낙연 총리 보러 압박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왜 국회의원이 총리한테 불법을 저지르라고 과거에도 얘기하냐고요? 경제부총리가 금리 얘기하면 한국은행이 발끈했습니다. 그럼요. 예. 정말 잘못한 겁니다, 저거. 아. 그리고 총리께서도
저 개인적으로 금리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정부와 예. 정부의 생각들을 한국은행에다 잘 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수준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 지금 최경환 총리 때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이주열 총재잖아요. 예. 이분이 임기를요. 예. 박근혜 정부 때부터 했습니다. 2014년에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원래 한국은행 총리는 예. 대통령이 추천해가지고 국무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어떻든 그런 금통위의 독립성 뭐 하는의 예. 역할을 생각하면서 임기를 그러니까 교체를 안 한 거거든요. 이주열 예, 총리는. 그래서 정말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의원으로서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당장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예.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세값과 월세값이 올라가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이 올라가면 그걸 자기가 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세 월세에 떠넘기게 돼 있습니다. 전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를 국회에서 좀 심도 깊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구택 변호사. 네, 이 네. 국회에서 벌어지는 내탁 공방 시각을 저도 뭐 이 말씀해 경제 주시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종부세가 예. 세금 폭탄이다. 이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예. 좀 먹혔습니다. 언론에서.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 이번에도 보면요. 대상을 아니, 제가 가격을 자세하게 잔- 써놨는데 맞습니다. 이 잔뜩 종부세 가격을 쓰셨네요, 거기다. 산정하는 게 좀 복잡합니다. 우리 공시가격에서 예. 9억을 빼고 예, 거기다가 예. 이제 공정시장 예, 예.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죠. 거기다 세율을 곱하는 저걸 다 방식인데. 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대략 이제 써갖고 왔는데요. 이 공시가격이 시가의 한 예.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시가 한 13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예. 현재나 아마 법이 바뀌더라도 종부세를 안 냅니다. 어. 그리고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 갖고 있는 예. 분들은 24만 원 정도 내고요. 예. 이 법이 바뀌어도 안 냅니다. 예. 24만 원 그대로 아, 유지됩니다. 그냥 그대로.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한 18억 정도 되는 분은 아마 현재에서는 한 94만 원 정도 내는데요. 예. 이 법이 만약에 시행되면 아마 10만 원 정도 오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 대상 인구는요, 그 주택 예. 가구에 있는 사람이 한 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 대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 대상은 늘어나지 않고 이 세율이 올라가기 예. 때문에 예. 조금 더 금액이 많아지는 건데 예.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게 그러니까 결국은 예. 13억 시가로 13억 이하 되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분은 종부세를 안 낸다는 거죠. 아. 종부세를 내는 국민이 실제로 한 21만 명 정도 되는데요. 21만에서 27만 명 정도로 보는데 예. 그 대상이 거의 한정적이라는 거죠. 예. 금액이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10만 원 안쪽에서 늘어나지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늘어난다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 예. 두 가구 있거나 예. 합의 뭐 두 가구 되면 물론 금액이 좀 떨어집니다만 예, 예. 세 가구 있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더 내게 예, 되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 이렇게 많지 않고 금액도 사실은 13억 정도면요 보통 한 강남에서의 한 중형 소형 아파트 그다음에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 같은 데는 한 40평대 아파트 정도, 예. 4, 50평대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예. 이 정도면 중산층 정도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원리는 이제 맞지 않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안 먹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구택 변호사가 이 부동산 가격과 뭐 특정 지역의 가격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숫자를 보니까 제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자, 윤기찬 자유한국당 부대변인께서는 어떤 시각이십니까? 저는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예. 아마 효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그 원인에 대한 예. 내탓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효과가 좀 세모. 예, 자신할 수 없죠. 불투명하다. 우리가 이미 해봤기 때문에 해봤다 실패한 걸 예. 경험해서 아마 효과 없는 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부동산 대책의 정책적 목적이 뭐냐, 예. 이것이 집값을 왜 잡으려고 하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주거 안정이다 그러면요. 예. 집값을 굳이 대출을 옥죄고 뭐 1인이 주택 여러 개 갖는 것을 규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이 서울시에 공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민간인이 주택 3개 소유하고 있다 2개 임차 전월세 줘도 되는 예.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것이 그 서울시 인근에 있는 이 주택 수는 한정돼 있고 예. 또 학군이나 여러 가지 뭐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잠시 1, 2년, 3년까지 단기간 전월세 이런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주거 안정의 정책 목적을 두었다면 저는 이런 집값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월세를 인상폭을 규제하거나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책의 초점이 저는 왜 집값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지 그것은 뭐 시장 원리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걸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집값의 그 투자 수익인 전월세를 규제하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주거 안정에도 일조를 하기 때문에 정책을 써야 될 그 포인트가 좀 목표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 지적하시는 목표를 거네요. 다시 한번 재고해서 보완 정책을 좀 추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두 분 남으셨는데요. 두 분은 이 질문도 제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래 이제 이 국회 내탁 공방에 대한 시각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관건은 종부세 관련된 법안이 정부에서 내놓았는데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그걸 실시할 거 아닙니까? 통과 가능성 과연 있을까? 지금 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하는 모양인데 과연 그거는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좀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 김상일 시사평론가부터 듣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 예. 국민은 기본적으로 이 막말, 예. 내탓 예. 이것을 다시 듣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게. 예. 정치인들에게는 그 해법을 같이 연구하고 그 해법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렇죠. 그 해법을 예. 제시해서 국민들을 좀 잘 끌어가주기를 그동안의 바라는 것이죠. 정치인 막말은 진짜 질리도록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아니다, 기다, 예. 뭐 진영 논리로 간다면 예.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 또 이제 뭐 그 직권상정이나 뭐 등등의 예, 이런 또 좀 그 혼란이 혼란을 좀 겪어서 벌어지나요? 통과가 뭐 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도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저는 이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맞춤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춤형.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시중에 그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현금으로 지금 교환할 수 있는 게 한 863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2년 미만 내에 현금으로 교환되는 거로 하면은 한 2,600조 정도 되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뭐 돈이 있으면은 뭐 어디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익을 낼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으로 가지. 그러면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서 뭐 저수지처럼 돈이 좀 고이게 다른 네. 곳으로 네.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딱히 수가 없다는 그게 건가요? 이 투자처를 만들어줘야지만 그 돈이 왜냐하면 부동산이 왜 부동산입니까? 이게 예. 그 활동을 안 하니까 부동산인 예. 건데 그래서 투자를 해도 좀 약간 중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 경제 뭐 이쪽으로 산업 쪽으로 투자를 하면 자금 순환도 빠르고 거기에서 자기가 혜택도 즉각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있다 예. 그러면 경제도 어려울 것 같고 자기 노후도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다 지금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도 하고 있지만 예. 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좀 갈 수 있게 자연스럽게 예. 만드는데 그게 아직 답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노후 불안하니까 뭐 부동산 투자하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빚 갚는 데 쓰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으로 이게 경제 활동에 쓰여지는 예. 쪽으로는 흘러가지 않는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도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 오는 상황에서는 좀 이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정부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도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께서는요. 정책에 대해서는 뭐 앞서 예. 여러 패널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뭐 예. 정치적으로 예.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이 세금을 통해서 집값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나라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이었죠. 그 대기업 총수들과 대화를 할 때 그 LG의 구본준 부회장이 피자 부회장이라고 들린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왜 피자 부회장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유 나는 잘하는 공장 직원들한테 피자를 돌린다. 그 부회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자 부회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김동연 부총리를 보라보면서 아니 말이야 집값을 잡으면 내가 기재부에 전부 피자를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아직까지 피자는 안 갔겠네요. 아니요, 작년에 예산 짤 때 그 보냈습니다. 집값은 못 잡았지만. 그건 다른 용 피자군요. 그렇죠. 그럼요. 예산용 예, 피자였는데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예. 집값 잡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을 야당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당은 예. 집값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낮춰야 되겠다는 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죠. 예. 물론 정책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지만 예.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예. 지적을 하지 않으면 야당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계속 밀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 연말까지 강하게 뒷다리를 잡는 정쟁적 요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계속 시끄럽겠죠. 또 이 경쟁일 법안이 텐데요, 그러면은. 그렇죠. 종부세를 손질하는 이 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들어간다면은 예. 국회의장이 바로 상임위 허락 없이 부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또 정쟁적 요소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한판 대결이 예상되는 부분.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저희 방송에서 또 다를 수밖에 없는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요 질문은요. 강기정 전 의원과 정태근 전 의원께 좀 드리고요. 일단 김병준, 그러니까 종부세의 뭐 원작자로 통하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노무현 정부 때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말을 남겼어요. 그 의미가 뭘지 일단 질문 드렸고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에 있어서도 참여정부 때 이제 내가 참 못다한 일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 보유과세는 올리면서 거래과세는 낮추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과세와 거래 관련 과세, 내가 관련 과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도소득세까지를 포함하는 건데 결국은 그 부분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못했어요. 취득세, 당시에 취득세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취득세 등록세만 좀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결국 손을 못 대고 보유과세로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만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거래세나 거래 관련 과세 자체를 그 낮추려는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지금 양도소득세를 오히려 더 강화하지. 네, 정태근 전 의원님, 노정부 때도 안 됐는데 이 의미는 뭘까요?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예. 제기하는 대목은 지금 저기 얘기한,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거래세를 동시에 낮추는 정책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문제 하나하고 예.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는 예. 유동자금을 부동산에서 산업으로 옮기려고 하는 정책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보인다. 기본적으로 지금 1,100조의 유동자금이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그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방점은 그럼 노정부 때 도군요. 그때는 뭔가 더 여건이 좋았는데도 안 됐다. 아니죠. 그 말인가요? 그래서 노정부는 상당히 많이 그래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 노무현 정부 때는 크게 봐서 그래서 제가 밑에 쓴 게 예. 하나는 시장을 늘리는 문제를 고민을 했고 예. 또 한 가지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예. 고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만 한 게 아니고 예. 한미 FTA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예. 두 번째로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 과기부총리가 됐어요. 예. 장관이. 그러고 난 다음에 2002년도에 R&D 자금 같은 경우가 대략 한 6조 원 수준이었는데 한 10조 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예. 연평균 10% 이상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중소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 IBT 신정 성장 뭐 전략 사업 이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와가지고 도대체 벤처부 장관, 중기 벤처부 장관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산업부 장관이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유동자금이 산업에 흐를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 정책들은 왜 안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다른 정책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잘했습니다. 어려웠었는데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 시도 아주 좋았어요. 네. 강기정 전 의원께서. 부동산이란 건 종합적으로 예.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예, 또 예. 한 번 교훈입니다. 예. 여러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합. 예. 그래서 금융과 세제와 공급 세 측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발표할 때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예. 총괄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앉았고 예. 공급의 측면을 국토부 장관 김현미 예. 장관이 앉았었고 그다음에 금융의 금융위원장. 측면에서 금융위원장 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앉았었고 세제에서 예. 국세청장이 이렇게 앉았고 종합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 이제 부동산 문제는 예. 그 참여정부의 부동산 집값 대책을 세웠던 김수현 수석 청와대 수석이 이제 예.
그때도 사실상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 이런 이제 그 마음가짐으로 이번에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정태근 의원님 지적 참 잘해 주셨는데요. 예. 결국 이번 발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유동성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 공급의 문제를 30만 호 예. 라고만 이야기했지 지금 21일 날 추가 조율하겠다 그랬는데 예. 사실은 공급의 문제와 유동성 문제를 예. 함께 발표했다면 완벽한 작품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 결국은 이제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보니까 그 문제가 잘 안 되더라. 그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그걸 잡을 거냐. 이런 어떤 그 아마 김병준 위원장도 집값 문제는 잡히기를 바랄 거라고 보여지고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안 됐는 데는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이길까 이런 고민도 좀 들어가 있다. 이런 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속도 내보겠습니다.